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시민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방조, 무면허 운전 방조에 관련한 내용을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노엘 무면허 운전 차량은 동승자 가족 소유 방조 혐의도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계속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무면허 운전의 이제 방조에 대한 것이고 이 운전자, 노엘 운전자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도 경찰의 영장을 받아서 이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고 이제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이제 해서 구속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장 발부권은 법원 판사한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것을 이제 단정하거나 확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영상에서 이 운전자에 대해서 여기 이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죠. 이제 래퍼 로엘 이 운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의 그 사견은 영장 발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사안의 중대성 뭐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 의미가 이제 실제 형 자체는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형 받으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프거나 뭐 이렇지 않은 이상은 이제 바로 그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상이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뭐 구금 일수라든가 이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수사에 이제 인신을 일정 장소에서 이제 구금한 다음에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수사를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어떻든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기소 자체는 불구속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나오지 않고 불구속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형 자체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그 실형 선고가 되면 바로 그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오늘의 이 영상은 이 운전자에 대한 그 법적 책임과 그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면허 상태도 됐기 때문에 뭐 측정 거부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만 이 무면허 운전, 이 운전을 하는 그 자동차, 이 노엘이 운전한 자동차의 그 소유자는 노엘 소유가 아니고 이 동승자가 누군가 있었는데 그 동승자 가족 소유였었는데 이 동승자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 21세 본명 장용준이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동승자의 가족 소유였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장 씨가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의 차주는 동승자 가족이었다. 동승자의 가족이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소유자 명의가. 장 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때 장 씨가 운전했던 차량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다. 동승자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이 운전자의 노엘의 어떤 관계인지 뭐 친구인지 동생인지 뭐 누구인지 알 수는 없고요. 어떤 동승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수정 거부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과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장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일 만인
12일 만인 지난달 30일 장 씨를 조사하고 이튿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씨는 오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심사를 받고 나서 법원에서 발부를 하거나 말거나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장 씨에게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왜냐하면 이 방조 혐의로 인정이 되기 위한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 정범이, 그러니까 실행한 사람이, 여기서 노엘이 음주운전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방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측정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측정 거부를 해버렸고, 측정 거부는 일단은 여기서는 인정이 된 가능성이 일단은 최종적으로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측정 거부는 구체적으로 음주 수치가 0.030%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측정 거부 혐의는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음주 수치가 얼마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음주 운전이 당시에 음주를 한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그 정보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 가지고 그 위드마크 공시라는 걸 적용해 가지고 구체적인 음주 수치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 수치가 증거 능력이 있는 음주 수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음주운전 방조는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측정 거부는 인정이 되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정 거부는 반드시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이 0.030인데 0.030 이상일 것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 거부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동승자가 그 운전자한테 야 측정 거부를 뭐 해라고 한다거나 교사를 했다거나 또 구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다른 행위를 통해서, 행위라든가 아니면 격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방조와 물질적 방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측정 거부에 대해서 이제 방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방조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방조 혐의도 어렵다 이것이고, 근데 이제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노엘이 무면허에 대한 방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얘기죠. 무면허라는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무면허 운전이 일단 인정이 돼야 되고, 노엘은 이제 면허가 없는 상태니까 무면허 운전이 일단은 성립이 되고, 그러면 무면허 운전이 성립이 된 거에 대해서 방조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물질적 방조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범행 도구라든가 범행 장소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빌려준다거나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뭐 중국집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종업원이 무면허 운전을 할 의사가 이미 있는 상태인데 이제 면허증이 없는 거죠. 무면허 상태. 근데 이제 뭐 상황만 되면 뭐 무면허 운전을 할 의도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뭐 직원 내지는 그 사장님이 이제 오토바이 키를 주면서 배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무면허 운전을 이제 방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격려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결의를 강화시키는 거와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오토바이 키를 주면서 이제 그 범행 도구,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빌려주고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면허 운전 이제 방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동승한 사람이 동승자가 이 노엘이 일단 무면허 운전이냐 아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무면허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전혀 뭐 오늘 처음 만났는데 무면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노엘이 그냥 차키를 가지고 그냥 운전해 버렸더라. 그러면은 이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방조는 아니죠. 왜냐하면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몰랐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그 방조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노엘하고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지내오면서 아주 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 무면허 상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엘의 자동차가 아니라 그 동승자가 그
가지고 온 자동차를 이제 키를 이렇게 주면서 뭐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은 여기서 알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운전해라 하면서 차키를 줘버린 거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무면허 운전의 방조 혐의가 인정이 돼서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걸 다 빼고 무면허 운전만 되면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100에서 150만 원, 과거 전력이 없다면 100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경우는 형법상에 그 방조는 무면허 운전 이런 그 행위자 이 정모에 비해서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얼마 정도 감경이 되냐면 어느 정도 감경이 되느냐 이 정범보다는 정범 받는 형의 뭐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 뭐 이 정도입니다. 3분의 1에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한 5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무면허 운전 방조를 한 동승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승자하고 노엘과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나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을 무면허 상태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 하면 몰랐다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구나 몰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동승자하고 노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둘의 어떤 그 접촉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 객관적인 그런 거에다가 알았느냐 물어봤더니 동승자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키를 줬다 그러면 이제 무면허 운전의 방조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면허 운전은 이제 노엘이 받는 것이고 동승자가 무면허 운전의 방조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의 방조나 음주 측정 거의 방조는 이제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다만 장 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동승자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 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인물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형사 전문 어느 변호사는 장 씨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줬다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장 씨와 차량을 빌려준 사람 간의 관계,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조죄는 형법 32조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대상이 되는 범죄 형량, 대상이 되는 범죄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반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감경한다 이렇게 그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장 씨의 동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의 동승자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됐냐는 물음에 방조는 상대방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쪽 피의자를 모두 들어봐야 한다며 전반적인 방조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인 신분인데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방조 혐의가 적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경찰 입장에서 분명하다, 확실시 된다, 이유 있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가 되는 거죠. 무면허 운전의 방조 혐의에 대한 형사 피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 받고 그다음에 결격 기한을 무면허 운전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 방조는 형사 처벌만 있고 면허 취소 결격 기한을 제한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엘의 어떤 무면허 운전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상해, 재물 손괴 이런 것보다는 그는 이미 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동승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이 노엘이 무면허 운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노엘이 운전한 자동차가 동승자의 가족의 소유의 자동차라고 하니 이 동승자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있을 수가 있느냐, 처벌받을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그 영상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